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세 번째는 커버 스피를 완벽하게 개선하려고 해보자. 커버 스피의 완벽한 개선을 추구하자라는 것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조금 급하게 교정치료를 하게 되면 빨리 뭔가를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 커버 스피를 무시하는 경우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만큼 잘 컨트롤하느냐가 피니싱에서 쉽게 피니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커버 스피의 의미는 정상 커버 스피는 1에서 2mm 정도이고 이거의 의미는 안티리어 가이던스, 기능 교합을 할 때에 안전하게 과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각도를 주면서 절단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커브가 되는 거죠. 뒷발 여기 보시면은 덴탈 뒷발인데요. 웃었을 때 스마일 아크가 웃었을 때 거미 스마일이 보이고 상악 전치랑 하악 전치가 모두 다 정출되어 있어서 양쪽에서 리버스 진지발 컨트롤을 가지고 있는 덴탈 뒷발 환자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이제 세 번째 메카닉은 리버스 커브를 얼마만큼 잘 평탄화 시켰느냐를 가지고 바이트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메카닉인데요. 가운데 사진을 보시게 되면 와이어에다가 이제 커브를 잔뜩 넣어서 바이트를 오픈시키는 그런 방법이죠. 많이 보셨을 텐데 상악은 액센튜에이드 커버 스피, 하악은 리버스 커버 스피를 이렇게 부여하는데요. 지금 보이는 사진은 SS 와이어가 아니라 TMA 와이어입니다. 저는 바이트 컨트롤, 뒷발 커렉션 할 때 TMA 와이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SS만큼 리지드하고 나이타이만큼 탄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완만한 인트루전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치아에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일치료 TMA 와이어에다가 커브업 스피를 15에서 20mm 정도, 거의 20mm 정도 주는데요. 그 정도 줘서 적용을 해서 인트루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 TMA 리버스 커브, TMA의 효과가 걸리도록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오른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고무줄에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하악에 리버스 TMA를 사용했다. 근데 이 부분에 하악 전체를 인트루전 시켜서 바이트를 오픈하는 것을 조금 더 강력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클래스 2를 걸면 되는 거고요. 상악에서 반대로 클래스 3를 걸면 되겠죠. 근데 상악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상악 전치가 돌출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보다는 지금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주로 하악의 커브업 스피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클래스 2 고무줄을 추가한 리버스 TMA 와이어를 쓰시게 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바이트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시판되는 와이어 중에 나이타이의 리버스 벡터 나이타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리버스 벡터 나이타이는 이 레벨링, 뒷발 커렉션, 커버 스피를 플래트닝 시키는데 힘이 좀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TMA 와이어를 밴딩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이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TMA 와이어 중에서도 그 커버가 들어있는, 리버스 커버가 들어있는 TMA가 판매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와이어의 그 아치폼 자체가 굉장히 오버커렉션 되어 있거든요. 토인 밴드가 강하게 걸려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기성품의 플레인한 TMA 와이어를 이제 구입하셔서 그 아치폼을 잘 유지한 상태로 좀 전에 보셨던 그 리버스 커버를 주는 것이 이제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악에 리버스 커브 TMA를 넣어서 이제 바이트를 오픈시키는 그런 과정인데요. 가운데 보시면 바이트가 오픈되었는데 이제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이 리버스 커브의 메카닉은 소구치는 정출시키면서 1번, 2번, 6번, 7번은 인트루전 시키고 약간 티핑 인트루전 시키는 그런 이펙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아까 7번에 뒷바이시 더 심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7번을 브라켓에 붙이지 않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지금 보이는 것은 7번까지 와이어가 인게이지 되게 되면 7번이 인트루전 되면서 바이트는 맨디블이 카운터 클럭 와이즈 로테이션 돼서 다시 깊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7번을 브라켓에 붙이지 않고 6번까지만 브라켓팅 붙여서 리버스 커브업 스피를 쓰게 되면 7번은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VD, 환자의 버티컬 디멘전이 유지된 상태로 뒷발 커버 스피를 평탄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 보시게 되면은 6번까지만 브라켓을 붙여서 리버스 커브를 줘서 바이트를 컨트롤하면서 스페이스 크로즈 하고 있는데요. 중간 사진에서 보시면 제가 특별하게 한 건 없는데 상하 6번이 오픈 바이트 됐습니다.
환자마다 대부분은 리버스 커브 와이어를 넣게 되게 되면 전치부가 더 약하기 때문에 전치부 인트루전 폴스가 더 잘 걸리거든요. 근데 케이스에 따라서 전치부 인트루전 폴스보다는 구치부 인트루전 폴스가 더 많이 걸리는 환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됐을 때 저희가 다시 오픈된 그 구치부의 바이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7번의 노 DBS 상태로 7번을 유지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왜 바이트가 깊어졌지라고 생각되는 케이스가 주로 이런 상황이죠. 하악의 소고치, 상하 소고치 발치, 특히 하악의 소고치인데요. 상하의 소고치보다는 하악 소고치 발치되었을 때 발생하는 버티컬 보잉 이펙트. 이 버티컬 보잉 이펙트 때문에 바이트가 깊어지는, 처음에 왔을 때는 노멀 바이트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이트가 깊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이 발견이 되면 사실은 방치하지 말고, 발치 케이스에서의 주 목적은 디크라우딩과 돌출 개선이죠. 근데 돌출 개선과 디크라우딩을 빨리 하려고, 급하게 하려고 덤비다 보면 바이트 컨트롤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버티컬 보잉이 더 심화되고 딥바이트이 더 심화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에서처럼 치료를 끝낼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와서 소고치 발치를 해서 얼라이먼트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아래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하악의 5번 부분의 바이트가 오픈되지 않는지를 잘 관찰하고 오픈이 된다라고 하면 돌출 개선하기 전에, 크라우딩은 물론 개선한 다음이 되겠지만 크라우딩 개선한 이후 돌출 개선하기 이전에 충분하게 바이트 컨트롤, 커버 스피를 스트레트닝 시켜주셔야지만이 바이트가 깊어져서 소고치 발치 공간을 그대로 둔 상태로 디본딩 하는 일이 안 생기게 됩니다. 아마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스트레이트 브라켓을 본딩하는 그 위치 자체 때문에 버티컬 보잉이 더 많이 생긴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스트레이트 브라켓의 메커니즘은 정확한 위치, 이상적인 위치에 브라켓을 붙이고 그냥 컨티뉴스 아치를 걸어줍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서서히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이상적인 포지션으로 마치게끔 하는 거여서 처음에 치아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메커니즘이 별로 없습니다. 다 한 와이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다가 소고치 발치하게 되면 그 부분의 힘이, 버트레스가 없어지면서 구치부의 치아들이 앞으로 저항이 없는 쪽으로 쓰러지려고 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원래 브라켓을 붙이는 것 자체도 커버 스피 때문에 약간 기울여져서 붙였는데 발치해서 치아가 없어지니까 그 저항이 없는 쪽으로 치아가 더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바이트가 덤핑됐다. 흔한 얘기로, 임상적인 얘기로라고 얘기하고, 버티컬 보잉이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완벽하게 개선해 주는 것이 저희가 발치 케이스, 다음에 오는 발치 케이스에 대한 두려움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자, 이 케이스 4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환자분들이 모두 다 저에게 하신 얘기가 이미 치료 기간이 오래 경과되었는데 6개월 정도면 끝날 것 같은데요.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요? 위아래 발치했는데 아래는 하악 발치 공간 다 없어졌고 원래 크라우딩도 해소됐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상하악의 발치 공간 약간 남아있는데 이 정도면은 자기가 보니까 6개월, 많아봤자 10개월, 12개월 이내에 끝날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나 이런 경우 기존에 있던 메커니즘을 계속 적용한다면 절대 6개월 이내에, 12개월 이내에 끝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스페이스가 남아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이트가 깊어졌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은 뭐냐면 바이트를 오픈시키고 상하 아치를 코오디네이션 시키는 것이 가장 먼저 하실 일입니다. 근데 아치 코오디네이션과 바이트 오픈 메카닉은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되어야지만이 발치 공간을 잘 닫아서 이렇게 종료되는 일을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크라우딩이 있고 돌출이 있어서 상하 소고치를 발치했습니다. 크게 문제 없어 보이는데 상하악이랑 하악의 아치가 약간 V 쉐입, 약간 네로우하고요. 이렇게 돼 있고 셉에서도 크게 문제는 없고 스켈레탈 딥바이스는 아닙니다.
오크자 플레인과 맨디발 플레인이 노멀에서부터 약간 스티프한 그런 경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은 초진이고 오른쪽은 치료 종료했을 때의 상태이고요. 상하 4번을 발치해서 이제 크라우딩을 해소하고 돌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계 7번은 의도적으로 브라켓을 안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스크류 앵커리지의 메카닉은 상하 전치를 인트루시브 리트랙션 시키거든요. 그런데 드물게 구치부까지도 인트루전 시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환자에서 구치부가 인트루전이 7번까지 된다면 바이트는 더 깊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상악은 7번을 브라켓팅 없이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악 보시면은 발치 공간으로 얼라이먼트가 되었는데 와이어가 커브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약간 전치부가 깊어져 있는 모양이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바이트를 오픈시켜 줍니다. 지금 와이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아까 보셨던 리버스 커버 스피가 TMA 와이어거든요. TMA 와이어에서 한 20mm 정도 6번에 꼈을 때 전치부의 브라켓 슬롯에서부터 한 20mm 정도의 벌어진 간격이 되도록 커브를 주고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와이어가 플랫해졌죠. 그래서 커브가 들어있는 이쪽에 보시는 하악의 딥 커버 스피가 점점 평탄해지면서 플랫한 와치 와이어가 되면서 전치부의 오버바이스는 오픈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남아있는 좌우 2mm 정도의 공간은 그때 폐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폐쇄 방법은 잔여 발치 공간의 폐쇄는 충분히 하악의 레벨링이 완성이 되어야지만이 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세 번째 처음엔 인사이드 인트루전 설명드렸었고 두 번째는 몰라 익스트루전에 대해 설명드렸었고요. 세 번째는 커버 스피를 충분히 평탄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 설명드렸었는데 그 커버 스피를 평탄을 시키는 첫 번째 툴은 TMA 와이어에다가 리버스 커버 스피를 15mm에서 20mm 정도 주는 것이 되는 거고 필요하면 크레스트 고무줄을 추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커버 스피를 잔뜩 주게 되면은 치아는 결국 커브의 방향대로 이동하게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두 번째 툴은 뭐냐면 와이어를 평탄을 시킨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에서처럼 스텝 밴드, 인트루전 밴드를 주는 겁니다. 물론 리브라케팅을 해서 전치부는 약간 얕은 절단면 쪽으로 구치부는 조금 깊게 치은 쪽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와이어가 시퀀스가 진행된 다음에 리브라케팅은 나이트 하이로 다시 백해야 되는 라이트 폴스를 가하는 와이어를 백해야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TMA 와이어를 가지고 플랜한 상태로 하고 약간 업다운 밴드를 줘서 바이트를 오픈시키게 되면 좀 더 구치부의 교합을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버스 커브는 7번이나 6번을 팁백 인트루전 시키거든요. 결국은 팁백 인트루전 된 7번이나 6번을 그대로 방치하고 디본딩 하시면은 나중에 재발이 됩니다. 어떤 재발이냐면 맨디빌 카운터클럭와이즈 로테이션 되는 그래서 최대한 딥바이트 환자는 3번에서부터 7번까지의 버티컬 스탑을 견고하게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반드시 리버스 커브를 주신 다음에 리버스 커브를 줘서 바이트를 오픈시킨 다음에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플레인한 와이어 상태에서 인트루전 밴드를 주는 메카닉을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료가 종료된 거고요. 3년 후에 바이트가 잘 유지되고 있는데 이때 또 마찬가지로 체크리스트는 뭐냐면 3번에서부터 7번까지의 버티컬 스탑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느냐 상하 전치부에 프리머처 컨택이 없느냐 이 두 가지를 체크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이 사진에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검정색은 초진이고요. 빨간색은 디본딩 했을 때인데 상하계 6번이 인트루전 됐습니다. 우리가 아까 썼던 그 메카닉, 스크류를 신입하고 커브를 줘서 인트루시브 리트랙션을 한 메카닉은 모든 케이스는 아니지만 어떤 증례에서는 6번을 인트루전 시키거든요. 만약에 제가 7번까지 브라켓을 붙였으면 자연스럽게 하악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됐을 거니까 딥바이스는 더 깊어져서 딥바이 컨트롤하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버티컬 디멘전을 7번이 유지할 수 있게끔 잡아주게 되면 설령 6번이 좀 인트루전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조절하기 좀 더 쉽습니다.
이 환자는 다행히 하악이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카운터 클럭와이즈 로테이션 된 건 아니고요. 상하 6번이 인트루전 된 만큼 하악 구치부가 익스트루시브 레벨링을 해줘서 결국 VD의 변화는 없이 교합 평면만 약간 변화되면서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VD가 잘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딥바이트 환자를 고치는데, 개선하는데 매우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그렇다면은 성인에 있어서 엔티리어 바이트 오픈, 성인에 있어서 엔티리어 바이트 오픈을 시키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환자에서는 버티컬 디멘전을 유지한 것인데요. 만약에 하악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킬 수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엔티리어 오버바이트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손쉽게 개선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퀄리브리움, 이 환자의 버티컬 디멘전이 계속 유지되려고 하는 것인가, 약간 내가 변화를 줘도 머슬이 잘 적응해 줄까라는 것에 그 균형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철에서 얘기할 때 나이가 들어서 오클루잘 웨어가 발생하게 되면 항상 VD는 일정하기 때문에 치아가 자발적으로 패시브한 이럽션을 하니까 결국은 일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하는데, 도슨이 얘기할 때 이제 교합에서 버티컬 디멘전은 일정하지만 레스트 시의 버티컬 디멘전은 뭐 일정하지는 않다. 어느 정도 바운더리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정 치료할 때도 오픈 바이트 환자에 있어서 버티컬 디멘전 약간 변경시키는 거, 딥 바이트 환자에 있어서 버티컬 디멘전 약간 변경시키는 거, 이 자체도 어떤 케이스에서는 가능한, 적절하게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능하게 유지력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몇 개를 조금 보면서 우리가 VD를 조절하면서 좀 쉽게 딥바이스를 고치는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것이 잘 안 되는 환자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잘 기억해야지만 이걸 다음에 대처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 단계를. 그런 거를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머슬이 얼마만큼 잘 버텨주느냐, 치아의 맹출에 머슬이 얼마만큼 잘 버텨주느냐의 문제인데요. 34세 남자 환자인데, 물론 딥바이트이 아닌 것처럼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사악 전치가 상당량 레비얼 플라아웃 되어 있으면서 노멀 오버바이트인 환자들은 다 딥바이트이 이아트로제니컬한 딥바이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치부 각도를 고치게 되면, 리트릭션 하게 되면은 제가 정말 적극적으로 인트루전 포스를 가하지 않는 이상 자연스럽게 바이트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상악 전치에 심한 플레아웃을 가진 환자는 의원성의 딥바이트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주의해서 이제 메카닉을 적용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바이트를 조금 점프해서 마찬가지로 리트릭션 하면서 바이트가 깊어졌기 때문에 6번의 바이트를 올려서 조금 1차 얼라이먼트를 했습니다. 그러나 얼른 제거하고 바이트 컨트롤 좀 더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데 6번은 계속 유지할 수는 없거든요. 계속 두면은 오버 크로저 되기 때문에 맨디블이. 그래서 3번에다가 바이트 레진을 옮겼습니다. 세컨 페이지로 옮겼고요. 그렇게 해서 바이트는 전치부 바이트는 충분히 오픈시킨 상태에서 디본딩을 했습니다. 7년 후에 왔을 때도 디본딩 했을 때랑 오버바이트에 큰 차이가 없이 유지되고 있고 3번에서부터 7번까지의 버티컬 스탑도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의 이런 모습인데요. 중첩을 좀 보게 되면 이 환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상악의 구치부는 그냥 버티컬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고 상악의 전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악의 구치부가 약간 익스트루시브 레벨링이 되면서 바이트가 좀 오픈됐고요. 물론 하악의 전체부도 인트루전 되었지만, 그리고 이 때문에 하악이 약간 클럭와이즈 로테이션 됐습니다. 그래서 맨디블 플레인이 좀 오픈됐거든요. 근데 그 상태로 7년 정도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환자는 레스트 시 어떤 그 VD가 머슬이 잘 적응해서 이 환자의 그 치아 치조골의 높이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리텐션 된 다음에 리텐션 후의 엑스레이고요.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성장기 아동에서는 우리가 딥바이트이 있는 성장기 아동에서는 치료를 조금 더 기다려주는 것이 좋거든요. 사춘기 성장 피크 이전에 딥바이트이 관찰되는 경우는 심각한 문제만 해결하고 조금 더 기다려서 관찰하는 것이 좋은데요. 거기에 해당하는 케이스를 쭉 이어서 보겠습니다. 구치부의 딥바이트이 있고 전치부는 딥바이트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조금
좀 강한 바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칩의 크로스 바이스를 고쳤더니 바이트가 좀 더 깊어졌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 바이트 레진을 페이즈 1을 썼습니다. 페이즈 1에서 페이즈 2 바이트 레진으로 옮겼고요. 오버젯이 크기 때문에 오버젯 커렉션을 해서 안티를 오버젯을 줄여서 바이트 1번으로 옮기기 위해서 클래스 3 클래스 2 고무줄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전치부에 중절치 바이트 레진을 옮겨서 전치부의 교합력에 의해서 전치부가 인트루전 되도록 바이트가 깊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 상태에서 3번에서부터 6번까지의 버티컬 스탑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딥바이 산자는 구칩의 버티컬 스탑을 잘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에서 7까지 버티컬 스탑을 다 완성한 다음에 디본딩을 하였고 유지 7년 후의 사진입니다. 바이트는 디본딩 했을 때보다 조금 더 얕아졌습니다. 그리고 버티컬 스탑은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엑스레이랑 포토를 보게 되면 초진 시에는 거미 스마일이 관찰됩니다. 거미 스마일이 관찰되지만 저는 사각 전치부에 인트루전 메카닉을 걸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디본딩 했을 때 사각 전치부의 쇼잉이 줄어들면서 거미 스마일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엑스레이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아이에서 제가 한 거는 바이트 레이징 테크닉을 써서 적절하게 환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머슬 폴스랑 치아 치조골의 정상 성장을 그냥 허용해 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버티컬 스탑만 견고하게 해서 끝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사춘기 동안에 버티컬 그로스가 상당히 되었습니다. 인트루전 폴스로 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몰라의 버티컬 그로스로 얼굴이 길어지면서 딥바이시 노멀 바이스로 줄어든 거죠. 그래서 성장기 아동에서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메카닉에 인사이즈 인트루전 메카닉이 있었는데요. 인사이즈 인트루전 메카닉을 너무 적극적으로 쓰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거미 스마일 자체도 성장에 의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기다렸다가 이 아이의 성장이 버티컬 그로스가 지금처럼 충분히 일어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2차적으로 인트루전 메카닉을 쓰던지 다른 메카닉을 쓰던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 보시면은 이 환자가 11세 여자 환자인데요. 얼라이먼트를 하는 동안에 바이트가 더 깊어졌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얼라이먼트 하는 동안에 바이트가 더 깊어졌고요. 아마도 사각 전치가 앞으로 이제 돌출이 있었는데 얘가 약간 리트랙션 되면서 얼라인 되면서 바이트가 좀 더 깊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물론 중간에 메카닉을 걸긴 하였지만 생각한 것보다 제가 인트루전 메카닉, 딥바이 커렉션 메카닉을 건 것보다 더 확연하게 바이트가 오픈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른쪽 아래 모양으로 해서 바이트는 정상 바이트로 끝났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냐라고 해서 이제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 이 환자는 상악은 버티컬 그로스가 없습니다. 1번도 없고 6번도 없고 어느 부위도 치아 치조골에 버티컬 그로스는 별로 없는데 물론 팔레타 플레이는 떨어졌고요. 하악에 상당한 그 성장이 일어난 거죠. 하악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레이무스 성장만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악 치열의 치아 치조골의 버티컬 그로스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치부 쪽에 치아 치조골의 버티컬 그로스와 레이말 하이트의 증가가 이 환자가 제가 메카닉을 건 것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바이트가 오픈되도록 도와준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치아만 생각하고 성장기 아동에서는 치아만 생각하고 인트루전 폴스를 거는 거는 인사이드 인트루전 메카닉을 거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면 성장하는 동안에 퓨어한 인트루전 메카닉, 추루 인트루전 메카닉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더 확대해서 하면 유의미한 메카닉인가? 사실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부분의 정상 성장이 얘를 결국은 컴펜세이션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춘기 성장이 수직 성장이 충분한 아이들은 좀 더 기다려주면서 바이트 컨트롤 메카닉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모든 환자들이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자녀 성장이 수직 성장이 우호적이지 않은 사춘기 말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 드는데요. 돌출이 있었기 때문에 1차 배열을 하고 결국은 소고치 발치를 했습니다. 소고치 발치를 하는 동안에 바이트가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져서 1번에도 올리고 3번에도 올리고 계속 컨트롤했는데 얕아지지도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동일한 메카닉을 걸었는데 바이트는 계속 깊어질 듯 말 듯 하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타이밍이 되면 바이트 레디는 삭제를 해야 되거든요. 삭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깊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구치부의 5번하고 6번 부분이 오픈 바이트 되어 있는 것을 관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트루전 메카닉이 커브를 주고 전치부를 인트루전 시키는 메카닉이 사실은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전치부의 인트루전으로 걸린 것이 아니라 구치부의 인트루전 메카닉으로 걸린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구치부의 바이트가 계속 인트루전 되니까 전치부의 바이트를 오픈시키기가 어려운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강내 사진만,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치료를 할 때 버티컬 컨트롤은 오픈 바이트든 딥 바이트든 버티컬 컨트롤은 구강내 사진만 보고 바이트가 열렸네, 닫혔네, 메카닉에 문제가 없네, 이대로 진행해야지를 결정하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제가 리버스 커브로 바이트를 오픈시킨다 말씀드렸었잖아요. 상하 모두 다. 근데 리버스 커브로 바이트 오픈시킬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하의 5번하고 6번하고 7번 부분이 적극적으로 인트루전 되는 개체들이 종종 생기거든요. 종종 생기는데 일단 발생하게 되면은 컨트롤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구치부를 다시 원래 위치대로 정출시켜서 버티컬 스탑을 만든 다음에 디본딩을 하긴 했고요. 전치부 보면은 바이트가 점점 다시 얕아지면서 노멀 바이트 되면서 디본딩을 했습니다. 물론 7번의 버티컬 스탑은 조금 부족한 상태로 3, 5, 6을 스탑을 맞추고 디본딩을 했는데요. 여기 2년 6개월 있다가 종료했을 때 찍은 구강내 사진상에서도 사실은 버티컬 스탑의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셉을 조금 보게 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제가 건 전치부를 인트루전 시키려고 하는 메카닉, 커브드 와이어의 메카닉이 전치부만 인트루전 시킨 건 아니고요. 구치부도 상당량 인트루전 시킨 거죠. 그래서 맨디블 플레인을 보시게 되면 결국은 맨디블 플레인이 카운터클럭와이즈 로테이션 되면서 제가 특별하게 전치부를 컨트롤 못한 것 같지는 않지만 바이트는 계속 얕아지지 않고 깊은 채로 유지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메카닉을 쓰실 때 물론 2, 3개월 간격으로는 구강내 사진을 가지고 시리즈로 내가 건 메카닉이 바이트 교합 관계를 잘 개선시키는 방향인지를 체크하시지만 한 6개월 정도의 간격은 엑스레이를 촬영하셔가지고 과연 이 메카닉이 1번에만 적극적으로 걸린 것이냐 아니면 6번에도 걸린 것이냐 이로 인해서 맨디블 플레인이 이 환자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되었느냐를 체크하시게 되면 좀 더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지를 대처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노력을 조금 하시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8번, 8번째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는 로우 아치 컨스트럭션이거든요. 우리가 만나는 딥바이트 환자들, 바이트가 괜찮았었는데 왜 갑자기 깊어졌지? 라고 하는 환자들의 또 상당수는 로어 아치가 굉장히 협소한 환자들이 많습니다. 크라우딩도 많지만 로어 아치가 굉장히 V 쉐입이면서 컨스트럭션 되어 있는. 로어 아치가 협소한 환자들은 딥 커브 윌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윌슨 커브는 전방에서 봤을 때 구합 평면의 커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윌슨 커브를 개선시켜 주게 되면 바이트 컨트롤을 좀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처럼 이제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 상악 6번을 확장하고 그런 다음에 하악 구치부를 버컬로 업라이팅 시키게 되면 치아를 티핑으로 업라이팅 시키게 되면은 커스 팁의 높이가 더 높아지니까 정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몰라가 익스트루시브한 레벨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익스트루시브한 레벨링이 되면 딥바이 커렉션에서는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이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치 코디네이션인데요. 상악의 아치랑 하악의 아치는 보통 3mm 간격으로 위드스가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맞춰주는 것이 딥바이트 환자를 잘 고치는 법이 되고 바이트 컨트롤을 해서 디보딩 한 다음에도 릴랩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툴이 됩니다. 이 환자 보시게 되면은 상하 전치부에 약간의 크라우딩이 있고요. 굉장히 V-쉐입의 아치이고 구치부가 모두 다 링괄로 티핑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악의 트랜스팔란트 아치로 아치를 약간 확장시켰고요. 구치부를 업라이팅 시켰고 구치부 업라이팅 시킨 다음에 그만큼을 하악 구치부를 업라이팅 시켜서 하악의 윌슨 커브를 조금 줄여주었습니다.
쓰러져 있는 구칩을 업라이팅 시키는 것만으로도 정출이 되는 거고 그 자체가 바이트를 오프시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할 일은 딥바이 커렉션의 마지막은 3번에서부터 7번까지의 버티컬 스탑을 견고히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견고히 하려면 아치폼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상악이 오보이드 쉐입이면 하악도 오보이드 쉐입, 상악이 V 쉐입이면 하악도 V 쉐입.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우의 상하에 캐나인의 오버젯이 타이트한 한 3mm 정도의 간격만을 두고 있어야지만이 버티컬 스탑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하악의 그 윌슨 커브를 줄이기 위해서는 악강 고무줄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딥바이 커렉션의 고무줄은 크레스2, 리버스 커브랑 같이 쓴 크레스2 고무줄 말씀드렸는데요. 아치 컨스트릭션 되어 있는 딥바이 케이스에서는 크로스 버티컬 일라스틱, 상악은 3번, 4번 버칼, 하악은 설치게 보이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링걸 버튼. 링걸 버튼이란 거는 크로스 일라스틱을 써서 아치 코디네이션을 맞춰주게 되면 좀 더 견고한 스탑을 형성해서 딥바이스 커렉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끝냈는데요. 이거는 별로 차이가 없고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 이 환자 상악 전치 제가 인트루전 시키진 않았습니다. 약간 돌출되어 있어서 리트랙션 시킨 거 말고는 인트루전 메커닉을 걸진 않았고요. 오히려 구치부가 익스트루전 돼서 구치부 익스트루전에 의해서 맨디블이 약간 오픈됐습니다. 하악 전치도 인트루전 시키진 않았습니다. 하악의 구치부가 정출된 것은 왼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쓰러져 있던 하악의 구치부를 버칼로 업라이팅 시켜서 윌슨 커브를 줄여주게 되면 좀 더 오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딥바이스 커렉션 하는 이런 메커닉을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임상적으로 이제 바이트가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경우, 딥바이트이 많이 생기는 케이스를 보게 되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특징, 1번에서부터 8번에 해당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그럴 때에 이 정도의 메커닉을 쓰게 되면 개선되는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개선을 시키고 발치 공간을 폐쇄하면서 이제 종료를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공유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리텐션인데요. 사실 리텐션은 바이트를 충분히 열면은 다른 케이스랑 동일합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티리어 오버젯과 오버바이트의 클리어런스를 충분히 형성해서 올 때마다 필요하면 교합 조정을 해주고 3에서 7번까지가 버티컬하게 잘 직립되어 있어서 교합이 되도록 유지해 주는 것이 견고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리테이너는 성장기 아동, 성장기 사춘기 말에서는 전칩에 바이트 플레인이 들어있는 리테이너를 껴주긴 합니다. 껴주긴 하는데 성인에서는 그렇게 하진 않고요. 근데 해보니까 다물었을 때 하악 전치부가 살짝 닿는 정도의 바이트 블럭을 해서 홀리 리테이너를 껴줬는데 이게 의미가 있기는 있는데 반드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칩의 스탑만 잘 형성해 주게 되면 크게 통상적인 리테이너 타입을 써도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서머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스켈레탈 패턴을 파악해야지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메카닉 걸어야 될지가 나옵니다. 스켈레탈 딥바이스는 스켈레톤을 해치지 않게끔, 덴탈 딥바이스는 치아에 좀 더 적극적인 개입, 스마일 에스테틱에서 전치부를 인트루전 시킬 거냐, 몰라를 익스트루전 시킬 거냐, 전치부도 상악 전치냐, 하악 전치냐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커버 스피를 완벽하게 개선하려고 우리가 노력하자. 특히 하악 소구치 발치 케이스에 있어서 크라우딩을 해소하는데 너무 급급하거나 돌출 개선에 너무 성급하게 덤비게 되면 우리가 커버 스피를 안일하게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사악은 상관이 없는데 상악 발치 공간의 폐쇄가 어려워지니까 하악의 커버 스피를 완벽하게 개선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하자라는 거고요. 케이스마다 맨디블 플레인이 잘 오픈되어서 유지되는 환자도 있고 오픈이 잘 안 되는 환자도 있고 오히려 클로저 되는 환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모니터링은 사실은 엑스레이를 시리즈로 찍어서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맨디블 플레인이 변한다라고 하게 되면 메카닉을 변경하셔야 되겠죠. 그거는 구강내 사진만으로는 찾아내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 성장기 아동에서는 충분히 버티컬 그로스가 일어나는 아동도 꽤 많기 때문에 성급하게 거미 스마일을 개선하기 위해서 딥바이스를 고치기 위해서 인사이저 인트루전을 메카닉을 적용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참고 기다려보자
라는 거고요. 간혹 가다가 자녀 성장이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치료 기간이 늘어나거든요. 네, 그렇게 되는지를 셉 트레이싱, 모니터링 하면서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고요. 로우 아치가 굉장히 좁은 경우에는 발치를 조급하게 하지 말고 성급하게 하지 말고 윌슨 커브랑 아치 코디네이션 개선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환자가 굉장히 조급해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초기에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캐나인 오버바이크 오버젯을 최대한 개선시켜서 버티컬 스탑을 견고하게 해주게 되면 사실은 바이트 디프닝은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캐나인 스탑이 형성이 잘 안 되면 바이트는 계속 깊어지면서 유지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신경 쓰면 좋겠고요. 그냥 스킬이 그래서 템포러리 바이트 레이징 테크닉을 페이즈 1, 페이즈 2를 잘 활용하고 이때 뭐 주의사항도 있고 어떤 타이밍에 넘겨야 된다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것도 잘 생각하고 와이어 밴딩 스킬은 커브드 와이어도 있고 아니면 플랜한 상태에서 인트루전 밴드만 들어가는 와이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더 적극적인 바이트 오픈 메카닉이 걸리는 와이어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관찰되는 케이스에서는 투자의 방법으로 이제 변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고 스크류 앵커리지를 써서 인투전해서 바이트를 오픈시킬 수는 있지만 얘가 방향에 따라서 환자에 따라서 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스크류 앵커리지는 좀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상악이든 하악이든 대구치, 제2대구치의 브라켓팅 시기는 처음부터 하지 말고 처음에는 브라켓팅을 안 했다가 중간에 브라켓팅해서 얼라이먼트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탄력적으로 해서 이 환자의 버티컬 디멘전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딥바이 커렉션은 결국은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내추럴 앵커리지, 그러니까 머슬 폴스, 덴토 알베올라의 어답테이션 능력이랑도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하신다면 바이트 컨트롤은 어렵진 않을까. 얼마만큼 잘 찾아내고 이거를 적절한 타이밍에 적용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